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기술책 지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죠. 계약하는 단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실제 지필을 해야 하잖아요. 지필 단계에서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최대한 이제 출판사 지필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 입장에서는 한 40%,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계약하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샘플로 한 3, 40장 정도 하고 그냥 목차만 보고 또 출판사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출판사에서 집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출판 양식은 다 틀리고요.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 실제 집필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집자가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집필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인쇄 출판까지 되는데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그 집필자가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편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출판사가 집필 양식이 있는데 만약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작성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한 정말로 한 달 이상 정도 이상 저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집필 양식이 안 맞췄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뭐 양식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또 익히는 것도 아니고 있던 거를 그냥 편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시간들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출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주제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출판사, 어떤 주제 같은 건 B라는 출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가 새롭게 추가될 때는 이 지필 양식을 먼저 주라고 합니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지필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루에 이제 지필을 해야 하잖아요. 지필을 한다는 거는 보통 한 이제 계약서 상에서도 굉장히 길게 잡으면은 뭐 1년 정도 이렇게 잡고요. 아니면 이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뭐 하면은 보통 한 180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6개월 180일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보통 한 400장에서 500장을 이제 써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양이죠. 하루에 지필 양식, 지필 기준으로 봤을 때 B5 정도 되는데 그 양식으로 봤을 때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는 거뜬히 써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도 또 나중에 편집하는 단계에서 많은 내용들이 삭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양입니다. 뭐 한 번에 뭐 엄청난 양을 막 4, 50장씩 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금방 지칠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루에 습관적으로 A4 용지 한 장 이상 보통 한 두 장에서 두 장, 세 장 정도는 좀 쓰라고 합니다. 특히 IT 기술 책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A4 용지 한 두세 장 정도 쓰는 거는 그렇게 부담되는 업무는 솔직히 그 지필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글이 좀 많다 보면은 생각할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일이긴 맞는데 이렇게 해서 습관을 좀 많이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내리 쓰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내리 쓰지는 않고 하루에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출퇴근할 때 좀 이렇게 컨셉을 잡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흐름을 쓸지를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머리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메모를 했다가 좀 쓰는 습관들이 돼 있고요. 요즘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 기기하고를 많이 사용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이제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에버노트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에버노트에는 뭐 그림도 들어가야겠고 뭐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캡처 뜨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 중요한 그림이 아닌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틈틈이 쓸 때, 이런 스마트 기기를 쓸 때는 이제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식도 없고 그냥 쭉 썼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서 집필 이제 편집을 할 때, A4용지에다 편집을 할 때 이제 그림도 생각했던 것들을 집어넣고 글도 좀 다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요즘 에버노트 저 같은 경우에도 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서, 이러한 메모장들을 이용해서 책 한 두 권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이걸로요. 계속 이제 이런 걸 또 기획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왼쪽 이 두 개는 이제 유클라우드하고 제가 엔드라이브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운영자이다 보니까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많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각각 팀원마다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진행 사항들을 보면서 지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필이 60% 정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원들하고 의견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 60% 진행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실제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 이제까지 집필한 거를 다듬으면서 이제 집필 단계, 편집 단계하고 집필 단계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많은 책을 쓴다고는 하는데요. 실제 그러한 많은 책을 고려를 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서 얻었던 정보로 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좀 쓸만하나?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게 그 정리를 하죠. 책처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한 6개 정도, 7개 정도 만약 나열이 된다고 하면은 이 컨텐츠들이 모두 다 같은 책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루는 뭐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악성 코드 막 공부를 하다가 다음 날에 봤더니 이제 뭐 모이킹 관련된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책으로 또 쓸 수 있는 거고, 포렌식에 관련된 것들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분석에 대해서도 갑자기 생각나서, 아니면은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들이 여러 주제로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책으로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묶으면 좋겠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묶으면 좋겠고 하면은 이제 책이 되는 거죠. 하나의 책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지만 요걸 이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했다가 부가적으로 남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잘라냈다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컨텐츠에 썼던 것들은 버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른 책에서 또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고 버전 관리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책들 이렇게 기획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남아 있었는데 요거는 여기가 관련이 돼 있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들하고 합해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래서
집필 단계에서 어,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책을 만약 쓴다고 했을 때 그 A라는 책에 대한 컨텐츠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처음 책을 썼을 때 그렇게 책을 썼어요. A라는 책을 컨셉트를 이렇게 잡았고 목차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외에 벗어나는 컨텐츠들은 잘 안 쓰려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한 책에 대해서 많이 걸리고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제가 걸렸는데 처음 책 쓸 때요. 2년 정도 걸렸는데 책 한 권 한 300, 400페이지였던 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책 한 권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다른 저런 식으로 그냥 원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는 컨텐츠들을 계속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2년 사이에는 한 대여섯 권의 책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접근법들이 굉장히 이게 좋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그런 어떻게 보면 남았던 컨텐츠들만 이렇게 모아보아도 대단히 좋은 컨텐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기획을 하다 보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저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버리지 말라. 하지만 정말로 네가 아니다 싶은 거는 계속 안 쓰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점점 잊혀질 때가 있는데 그런 컨텐츠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컨텐츠들은 버려지는 거는 거의 한 개도 없다라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요 부분이 제일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교정하고 이제 교열을 하는 시기인데요. 요 집필 단계까지는 이제 어, 저희 작가가 예, 집필을 하는 작가가 거의 다 관여를 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 뒤에는 이제 출판사분들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작가분들하고 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고쳐갑니다. 그런데 보통 1차에 통과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잘 썼다고 판단을 하는데 막상 편집자분들 눈에 딱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이제 맞춤도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고 문맥상 문장의 문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뭐 기술만 좀 이게 주로 했던 분들 보면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도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건 내 나름대로 괜찮은데 앞에가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주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또 동사 들어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문법이 맞아야 하는데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한국말은 되게 형용사도 많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글을 쓰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하는데 이게 글을 이게 쓰다 보면은 전혀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규율할 때 많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고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집필을 할 때 최대한 맞춤법하고 레벨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 제가 이제 보고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런 그림이나 표 레벨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아마 교정 수혈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집필하는 단계보다 오히려 이 교정 교육을 수행하는 시간 그 기간들이 더 걸릴 때가 있어요. 집필을 하는 데는 뭐 6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이 편집하고 교정 수혈하고 뭐 편집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둘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이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막 싸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6개월이라는 그 글을 쓰는 기간보다 6개월을 더 소요가 되다 보니까 서로 지칠 때가 있고 뭐 집필자가 먼저 지치는 거죠. 편집자는 뭐 다른 책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필자가 먼저 지쳐가지고 후에 이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교절하고 교열하는 단계에는 정말로 진짜 집필을 하는 과정이고요. 하는 과정에서도 집필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모자란 부분들도 있을 거고 크게 수정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되어야 하고요.
편집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영화, 뭐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 이게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분들이 투입이 안 되면은 정말로 책이 책같이 안 보입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자기가 책을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대중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편집자들 생각에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그 문장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나리오상 딱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책이 나왔다고 해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팔리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쓰고 자기 이름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 가면은 과정이기 때문에 편집자하고는 원수지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집필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돼야 합니다. 어, 어, 제가요, 네, 예, 제가 하나 이제 워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냥 워드책 보면요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의외로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아니면은 뭐라고 하냐 그 문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양식에 대해서 특히 서식 스타일 적용하는 데에서 많이 모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교정 교열하는 그 시점에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MS 워드를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요.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스타일 변경, 스타일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먼저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여기 제목하고 이렇게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부터 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어딨냐 현대식, 그런 현대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아까 여기 봤던 그 제목이나 이 부분들이 다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 스타일에 맞게 이게 위에 보면 이제 개요 번호인데 개요 제목이나 이렇게 붙이는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우선 제목 2를 선택을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나 장부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장 뭐 1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1 여기 들어가면은 쉬프트 탭을 누르면 앞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시작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걸 누르고 두 번째 제목 두는 1-1에 누르면은 자동으로 생기죠. 기어번호요. 그래서 두 번째 시작 부 이게 장이면은 이게 부가 아니 장절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터 치면 이제 여기서 글을 쓰게 되겠죠. 글을 쓰고 글을 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은 누르면은 자동으로 절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을 우선 개요 번호를 여기까지 맞춰 주시고 나중에 하더라도 3번으로 고치고 1-1-1로 누르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보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글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삽입할 때도 이 그림은 캡처를 한 걸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편집자에게 전해줄 때는 그림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최대한 PNG 파일로 여기 보면은 PNG 파일이 있는데 최대한 PNG 파일 이상으로 아니면 BMP 파일로 보통 저장을 해서 주라고 해요. GIF나 JPG로 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깨진다기보다는 이제 화상도가 이게 굉장히 압축률이 넘다 보니까 책에 쓸 수가 없을 경우가 없죠. 책에 보면 이제 막 그 책 그림이 뭉그러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PNG 파일 이상으로 주라고 합니다. 화질을요. 그래서 PNG 파일을 BMP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장을 하면 주기 때문에
그냥 캡처를 뜬 거를 그냥 그대로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아마 책 같은 경우를 이렇게 쓰면은 뭐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그림인지 요 그림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제 그림 몇 다시 몇 그림 몇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캡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캡션을 사용해도 되고 이제 피가 이게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그림을 의미하는데 요거 말고 세레이블에서 이제 그림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이라고 넣어주면 되고 번호 매기기에서 장번호, 장번호면 요 번호죠. 요 번호를 같이 적용을 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 1-1이 나오죠. 네, 그림 1-1이 나오고요. 설명을 하면 되죠. 양식을 맞추세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똑같이 그림을 맞추세요. 여기는 그림을 맞추세요. 예, 이 부분이 있죠. 뭐 파란 걸로 그대로 이 양식으로 그대로 써도 되는데 뭐 최대한 이 양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다시 파란 걸로 하면은 티가 나죠. 그림을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림 클래시 양식을 맞추세요. 두 번째 이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림이 많아졌을 때 이렇게 많아진다고 했을 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1-3, 1-4로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그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 그림 1-1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면은 그림 여기 보면은 이제 참조 있습니다. 상호 참조라고 있는데요. 꼭 요거는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상호 참조 같은 경우에는 이 라벨 번호 매겼던 이 캡션 이 캡션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설명할 때 그 필드 업데이트 되듯이 이것도 업데이트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참조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제가 업데이트한 그림이 있습니다. 있죠? 그림이 있고 보통 캡션은 전체 캡션이 들어가지는 않죠. 레이블과 번호만 들어가겠죠. 레이블과 번호고 삽입을 하면은 그림과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뭔가 서식이 삽입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뭐뭐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뭐 서식이 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아니면 홈에서 얘를 서식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림 1-1에서는 양식을 지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림 1-1 이게 왜 이거를 해줘야 하냐면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양식을 맞춰주는 게 좋고요. 여기 그림 1-2 그냥 제가 손으로 그냥 양식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림 1-2는 양식을 맞추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상호 참조를 시키는 상호 참조를 그림 1-2는 양식을 맞춰요.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속였습니다. 위에는 그냥 한 거고 위에는 상호 참조가 들어간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중간에 막 그 글을 쓰다가 중간에 되게 그림이 또 추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에 만약 500페이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페이지라고 했을 때 중간입니다. 정말로 중간 한 200페이지 중간에 그림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림이 삽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를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이 얘가 기존인데 야는 1-4로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내가 필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1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1-4 얘죠. 아까 1-2 그러면은 위에 쫙 보면은 얘는 1-4로 바뀌었는데 얘는 1-2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를 중간에 제가 200페이지 정도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4-1 그렇게 바뀔 건데, 그렇다면 얘 뒤에 있는 그 이렇게 표시를 했던 이 친구들은 모두 다 손으로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 작업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이 손으로 작업하는 것이요, 500페이지짜리에서 일일이 하나 다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정말로 그 일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 상호참조라는 걸 몰랐대요. 정말로 무식하게 바꿨었고, 제가 후배들 글을 보면은 대부분 이걸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림 1-1 그냥 손으로 막 써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어려웠던 것들도 바로 요거예요. 얘를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짜맞춰야 하는데, 500페이지 정도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정말로 하루 하루 종일 하더라도 한 이틀에서 3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만 집필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집필 시간 동안 한다면 거의 진짜로 일주일 이상 2주 정도 걸리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편집자한테 갔더니 또 다시 바꾸라고 하면은 또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출판이 늦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캡션이나 레이블 같은 경우는 항상 지켜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이 양식들만 이렇게 쭉 지켜주시면은 책을 쓰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예,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기술 책을 쓰다 보면은 소스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소스 코드야 그냥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소스 코드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는데, 네,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면은 뭐 어쩌겠냐라고 하겠지만은, 뭐 네, 괜찮습니다. 솔직히 소스 코드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설명을 하도 괜찮은데, 그래도 기술책에서 이제 편집자도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원본 파일을 이렇게 보는데도 좋고, 그리고 이게 책이 칼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칼라로 나온다면은 소스 코드도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문법에 맞게 그 함수나 그런 것들을 맞게요. 그 템플릿에 맞게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거는 요 뭐라고 하냐, 파이지먼트라고 하는가, 파이썬, 원래 이게 파이썬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이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아래에 접속을 해서 아래 이제 소스 코드를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랭귀지가 지원되는 게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랭귀지는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파이썬을 제가 변환을 할 건데요. 파이썬을 시킨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시키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문법에 맞게 적용이 되죠. 굉장히 깔끔하죠. 어, 아니면 검은색, 지금은 검은색, 좋죠. 눈에 확 들어오죠. 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요거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적용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는데 안 맞죠. 보면 이제 그림이 안 맞고요. 이거는 검은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검은 바탕을 적용을 시켜주면은 깔끔합니다. 보기도 깔끔하고. 그런데 책에다 쓸 때는 검은 바탕을 웬만큼은 쓰지 마세요. 웬만큼 쓰지 말고 그냥 개인 문서 쓸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먹고, 너무 크기 때문에 한 9 정도, 그 정도 주고, 맑은 고딕이 아니고 이제 바탕체나 그런 걸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적용해 가지고 소스 코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가지고 쓰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한 6개월 걸리는 책이라고 했을 때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면은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집필 쓰는 하나의 팁이고요. 제가 경험을 했던 바탕으로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어,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편집자한테 주면은 편집자는 이제 규정을 한다거나 문장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고치는 작업 아니면 교열 전체적인 것들 다 바꾸는 작업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 수정하는 것들을 수정하는 그 시기를 보면요. 책 한 권 수정을 할 때 보통 작가들 이게 제가 작가죠. 예, 집필자들도 보통 한 대여섯 적게는 대여섯 번 많게는 한 3, 40번을 더 읽어가지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읽은 적도 있어요. 고치다가 보니까 계속 고칠 게 생기더라고요. 그 욕심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꼭 맞춤법 수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내용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고치고 하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요. 왜 그러냐면 책이 나오고 난 뒤에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대중들도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하는 단계에서 예, 편집자하고 집필자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해가지고 이런 이 정도면은 우선은 예, 완벽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완벽합니다라고 했을 그 시점이 되면은 예, 출판을 해야 합니다. 네, 서로 욕심을 부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출판까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어, 이제 편집자들이 다 깔끔히 디자인도 해주고 예, 요 커버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책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책 집필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집필을 하다 보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기고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직접 경험하시면은 훨씬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책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데 이게 콘셉트나 아이디어 같은 것이 혹시 있다면은 예, 같이 이렇게 이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